자, 바로 저 바다 건너 일본에서 정말 엄청난 정치적 지각 변동이 일어났습니다. 이 변화가 왜 바로 대한민국의 안보와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465석 중에 무려 316석.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일본 집권 자민당이 그냥 이긴 게 아니라 압도적인 3분의 2 의석을 가져간 겁니다. 사실상 헌법까지 바꿀 수 있는 그야말로 막강한 권력을 손에 쥐게 된 거죠. 자, 그럼 이 거대한 변화가 우리한테 대체 어떤 의미인지 제대로 한번 파헤쳐 봐야겠죠? 일본 내부의 변화부터 시작해서 이게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앞으로 동아시아 정세는 어떻게 될지 이렇게 크게 5가지로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입니다. 변화를 위한 위임. 도대체 왜 일본 유권자들은 이렇게 결단력 있는 강력한 리더십을 선택했을까요? 이번 선거 결과를 보면요. 이게 그냥 단순한 정치적 선택이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고령화는 심각해지고 엔화 가치는 뚝뚝 떨어지고 나랏빚은 산더미 같고 이런 뿌리 깊은 문제들을 제발 좀 해결해 달라는 일본 국민들의 절박한 외침이 바로 이 선거 결과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경제가 딱히 나아진 것도 없는데 왜 이런 선택을 했냐? 바로 불확실한 변화보다는 강력한 안정을 택한 거죠. 당장 어렵더라도 강력한 리더십이 이 위기를 좀 해결해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건 겁니다. 자, 두 번째 파트입니다. 일본의 새로운 강경 노선. 이렇게 국내에서 강력한 지지를 확보했으니 이제 그 힘이 바깥으로, 즉 외교 정책으로 뻗어나가게 됩니다. 세계 무대에서 목소리가 훨씬 더 커지고 단호해졌다는 뜻이죠. 이 발언 한번 보세요. 만약 중국이 대만에 무력을 사용한다면 이건 일본의 생존을 위협하는 상황이 될 거다. 굉장히 강력한 발언이죠? 이게 바로 새 정부의 최우선 안보 관심사가 뭔지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대만 문제를 그냥 남의 일이 아니라 일본의 생존이 걸린 문제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막강한 정치적 힘을 얻었으니 이제 뭘 할까요? 당연히 그동안 묵혀뒀던 수관 사업들을 추진하겠죠. 평화헌법 개정, 국방예산 대폭 증액, 자위대의 해외 활동 확대. 특히 중국을 향해서는 훨씬 더 강경한 목소리를 낼 겁니다. 이제 거칠 것이 없어진 거죠. 자, 세 번째, 우리에게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입니다. 일본이 이렇게 강해지고 또 군사적으로도 목소리를 높이는 게 과연 여기 서울에 있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의 셈법은 이제 어떻게 복잡해질까요? 보시면 이게 우리에겐 정말 근본적인 딜레마를 안겨줍니다. 일본은 헌법까지 바꿔서 안보를 강화하려고 하고 미국과 딱 붙으려고 하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경제의 생존이 걸린 중국과의 관계를 계속 이어나가야 하거든요. 이 둘 사이에서 엄청난 긴장감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게 바로 이 전력적 균형 잡기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섬세한 외교적 줄타기죠. 한쪽으로는 미국, 일본과 안보 협력을 강화하면서도 다른 한쪽으로는 우리 경제에 너무나 중요한 중국과의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외교적, 경제적 채널을 총동원해야 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네 번째입니다. 우리의 삼각 균형 잡기, 이 새로운 현실 속에서 우리는 정말 어려운 과제에 직면했습니다. 도쿄, 워싱턴, 그리고 베이징, 이 세 강대국 사이에서 오는 각기 다른 압박을 동시에 관리해야만 하는 거죠. 진짜 문제는 이겁니다. 우리의 경제, 그리고 우리의 안보가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나라들과 너무 깊게 얽혀 있다는 거예요. 중국은 우리 최대 교역 상대고, 일본은 기술과 투자의 파트너, 그리고 미국은 말할 것도 없이 우리 안보의 핵심 동맹이죠. 이들의 이해관계가 충돌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정말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강해진 일본은 이제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지렛대를 갖게 된 셈입니다. 처음엔 대만 문제에 대해 우리랑 같은 목소리를 내라고 압박하겠죠. 그 다음엔 더 많은 군사 정보를 공유하고 같이 훈련하자고 요구할 겁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한미일 삼각 안보 체제를 아예 동아시아의 기본 틀로 만들려고 할 거예요. 이게 왜 문제냐고요? 우리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관계가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동아시아의 미래를 한번 예측해 보겠습니다.
과연 우리를 둘러싼 전략적 환경은 앞으로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앞으로 3년의 타임라인을 보면요. 미래가 꽤 구체적으로 그려집니다. 2026년에서 27년 사이에 일본이 헌법을 개정해서 집단적 자위권을 확보하고요. 27년에는 한미일이 모여서 공동 AI 사이버 연구소를 만들고 28년 이후에는 공동 미사일 방어 시스템까지 구축하게 될 겁니다. 이 새로운 안보 구조가 정말 눈앞의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거죠. 자, 그럼 핵심만 다시 정리해 볼까요? 첫째, 일본의 이번 선거는 국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강력한 리더십에 대한 요구였습니다. 둘째, 이 힘은 더 강경하고 미국 중심적인 외교 정책으로 나타나고 있죠. 셋째, 이게 우리에겐 안보와 경제 사이의 딜레마를 더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미일 삼각체제가 앞으로 동아시아 안보의 핵심이 될 거라는 겁니다. 결국 일본의 국내 선거 하나가 우리를 둘러싼 모든 판을 바꾸고 있는 셈입니다. 결국 이 모든 상황이 우리에게 단 하나의, 하지만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시대에 우리는 과연 안보와 번영, 이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까요? 어느 하나를 희생하지 않고 이 아슬아슬한 균형 잡기를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을지 앞으로가 정말 중요해졌습니다.